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오늘 또 열심히 폴리우레탄 성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발포기 얘기입니다. 발포기에는 요새 거의 대부분 이렇게 리서큘레이션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큘레이션이 순환이니까 이가 붙으면 재순환이죠. 번역 딱히 없으니까 이렇게 제가 그냥 한 겁니다. 시스템 빼고 이 리서큘레이션이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한 내용들이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어, 키워드는 리서큘레이션, 뭐 리서큘레이트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발포기 재순환 시스템인데요. 저압이든 고압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자료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가 지속되다 보니까 쓸만한 자료가 이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 자료 느낌으로 갖다 쓰게 되는 겁니다. 딱 봐도 왼쪽은 저압 발포기죠. 믹스 헤드 여기 모터에 챔버가 있고 안에 헤드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지테이터가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이 뒤쪽에 탱크가 있고 이제 여기 정량 펌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그 보면 저압 발폭인데 로 프레셔 머신 이 로 프레셔 머신도 리서큘레이터 컴포넌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분들이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해. 그래서 여기 보면 워킹 탱크 밑에서 나와가지고 뒤로 돌아가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소폴리올 다 그래요. 고압 발포기는 원래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리서큘레 시스템이죠. 이제 워킹 탱크, 여기는 이제 데이 탱크라고 해놨어요. 피드 탱크나 데이 탱크 이렇게 썼어요. 어, 이름은 뭐 비슷하게 쓰니까. 그래서 밑에서 잡아 뽑아가지고 여기 이제 웨터링 펌프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그 라인이 하나 더 구성되어 있는 거는 압력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믹스헤드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뒤에 이렇게 다시 이 탱크로 액이 돌아갑니다. 믹스헤드에서 완벽하게 탱크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리서큘레이션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2번이 뭐냐면 여기 보면 리서큘레이션 스로틀 밸브 아시죠? 스로틀 양을 조절하는 밸브. 그리고 이제 이 고압 발포기 같은 경우는 이 순환이 리서큘레이션이 두 가지가 있죠. 고압 순환 이건 이제 토출 상황이나 토출 상황의 시뮬레이션 운전 네 그런 상태 그때 이제 고압 순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워밍업 할 때 이제 계속 고압이 걸려 있으면 안 되니까 저압으로 이제 리서큘레이션 하고 있죠. 근데 이때 요거 저압이냐 고압이냐를 결정해 주는 건 이제 메터링 펌프의 회전이죠. 회전. 고속 회전하면 고압이고 저속 회전하면 저압으로 해가지고 저압 순환으로 충분히 이제 예열을 한다고 그러죠. 예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압으로 토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멈춰 있는 상태보다는 저압 순환으로 유지시켜 주는 상태로 있는 게 맞죠. 토출을 할 때 제외하고는 계속 저압 순환이 있는 상태가 맞죠. 왜 그러냐? 당연히 이 호수라든지 이 리턴 호스, 그다음에 워킹 탱크 요 모든 상황에 액이 처하는 환경은 동일해야 되는 거죠. 온도, 압력, 뭐 비중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리서큘레이션 시스템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굳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믹스 헤드인데요. 이게 스트레이트인데요. 요게 이제 이 속에 이 재순환 홈 시스템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근데 어디 있냐면 이 클리닝 피스톤. 여기 지금 클리닝 피스톤이 막고 있는 상태죠. 액이 토출이 안 되는 상태. 여기는 요거는 막고 있으니까 액이 흐르지 않는데 그 안에 홈이 파 있어가지고 리턴이 되는 거죠. 흐르지 않은 상태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액이 뒤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순환인데 그거를 리서큘레이션 그루브라고 해서 이 그루브는 홈이란 뜻이에요. 홈 시스템인데 다음 장에 보여드릴 거예요. 크라우스 마파이 자료인데 계속해서 크라우스 마파이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가
여기가 유압 유니트예요. 유압 유니트.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클리닝 피스톤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해놓은 게 토출구. 토출구. 여기서 이제 액이 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홈 여기 이렇게 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원통에 이렇게 홈 파는 이걸 그루브라고 그래요. 그루브라는 사전을 찾아가지고 이미지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홈이 파 있죠. 홈이 이렇게 파 있든 이렇게 파 있든 파 있으니까 이게 그루브고 여기를 그룹을 통해서 액이 이제 리턴이 되는 거죠. 그 흐름을 보면은 여기 요 화살표를 따라가 볼게요. 요 화살표가 폴리올 피드 라인이에요. 이소시안 보지 마시고 폴리올만 볼게요. 폴리올이 이렇게 밑에서 들어가요. 밑에서 들어가서 요렇게 들어가요. 요렇게 지금 화살표가 있는데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저는 보여요.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따라 들어가서 요 믹스 헤드에서 이 그루브 홈을 따라서 이동해서 다시 이렇게 나가가지고 위쪽으로 리턴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는 보면 이소시아니트 피드 라인만 있고 지금 여기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여기 요걸 보여주려고 여기 이제 뺀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가 이제 조절 스크루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압력하고 액량 조절할 때 아시죠? 이게 그 렌치로 돌려가지고 하는 거. 예, 압력 세팅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이렇게 따라가면 컨트롤 피스톤인데 요게 지금 클리닉 피스톤, 컨트롤 피스톤 이렇게 부르죠. 그게 리서큘레이션 그루브를 홈을 파가지고 만드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믹스 헤드가 이렇게 리서큘레이션을 위해서 그루브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게 이제 도면로 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도면으로 보면 이게 지금 유압 유니트고요. 이게 클리닝 피스톤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여기까지 지금 끝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액이 여기 지금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를 흐르고 있는 상태인데 액이 여기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근데 요 오른쪽 B번을 보면 이게 이제 토출 상태죠. 리서큘레이션이 막히는 거예요. 여기 액이 돌아가지고 여기서 토출되면은 여기 믹싱 챔버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클리닉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죠. 여기가 유압 유니트에서 뒤로 빠져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리턴 부분만 서 있고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턴 쪽으로 액이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량이 다 이제 쏟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리서큘레이션이 일어나게, 여기는 리서큘레이션이 되고 여기는 멈추고 토출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발포기 전체 유닛 이전까지 믹싱 헤드만 봤는데 여기 믹싱 헤드 여기만 봤는데 이 발포기 전체 시스템에서 보면 이제 시작은 이렇게 워킹 탱크 이소랑 폴리올 똑같으니까 폴리올 쪽만 볼게요. 폴리올은 이제 밑에서 액이 뽑아져서 나가죠. 메터링 퍼프 쪽으로. 자, 이거 거의 모든 탱크는 액이 밑에서 나가요. 밑에서. 그리고 리턴되는 건 위로 들어오는데 리턴되는 게 위에서 이렇게 천정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옆구리에 들어가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액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지간한 경우에 옆에나 위로 이렇게 낙차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요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옆에나 위에서 낙차로 떨어지게 되는 게 더 유리하냐 밑으로 꽂히는 게 더 유리하냐 그런데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많이 말씀드리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밑으로 꽂히는 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위로 낙차를 가지고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상황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발포제 비점이 낮아가지고 휘발성이 높아서 이 헤드스페이스에 계속해서 발포제가 비산해가지고 로스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원가 손실이 발생하죠. 발포제가 발포에 쓰여야 되는데 여기서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 상황 제외하고 이 폼을 발포를 한다 그러면 요게 압력을 주어도 프레셔라이즈드 탱크가 돼도 밑에서 뽑아져서 밑에 아니고 위로 떨어지게 하는 게 유리하다.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 메터링 펌프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입니다. 여기 바깥쪽 라인 아니고 안쪽 라인을 따라서 들어와서 이렇게
예, 믹스 헤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 다이버터 요런 게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액량이 이쪽으로 보내는 액량이 너무 과할 때는 이렇게 컨트롤해서 뒤로 돌려보내는 시스템도 있어요. 이런 건 되게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발폭인데 요런 거 있으면 굉장히 비싸지죠.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아, 그 전자제어 시스템이죠. 그거를. 그래서 믹스헤드에 되돌아가지고 이렇게 리턴이 돼서 이 열교환기에서 이제 맞춰져 가지고 들어오는데 어, 자켓으로 온도를 맞추고 열교환기 없다라고 하면은 이 아지테이터가 굉장히 효과가 낮거든요. 이게 엄청 큰 마력을 내는 모터가 아니고 아지테이터도 훌륭하게 디자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부 온도하고 이 자켓 벽면 온도하고 온도 편차가 꽤 심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많이 돌려야 돼요. 근데 이 펌프가 예를 들어서 이 워킹 탱크에 있는 액을 30분에 전부 다 이렇게 펌핑을 하느냐 아니면 1시간 걸려서 하느냐에 의해서 얘를 1시간 할지 30분 할지 아니면 2시간을 해야 될지 이런 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단 예산이 넉넉하다 그러면 펌프하고 믹스헤드는 좀 큼지막하게 놓는 게 낫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리서큘레이션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작으면 의미가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이게 작으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1시간 내에 예열시켜봐야 여기 3분의 1 정도 펌핑 해가지고 이렇게 되돌아온다. 그러면 이게 3분의 2가 밑으로 내려오고 이제 되돌아오는 게 3분의 1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이 믹스 헤드를 거치지 않은 원료가 여기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호모지니어스는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소시아네이트는 의외로 호모지니어스 합니다. 의외로 한번 펌핑이 되면. 근데 온도가 이소시아네이트가 또 잘 안 맞아요. 이소시아네이트는 열 전달이 되게 느린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소시아네이트는 온도,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 또는 위와 아래 온도 컨트롤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 충분히 이소시아네이트든 폴리오리든 워밍업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워밍업을 하는데 뭐 2시간, 3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밖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 원료를. 그래서 제가 그거를 프리페어링, 원료 준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은 똑같습니다. 개념 똑같아요. 로 메테리얼 탱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믹스헤드에서 쏘느냐, 되돌려 보내느냐, 그 다음에 열교환기를 거치느냐, 아니면 자켓으로 온도를 맞추느냐, 이런 건데, 보통은 이제 조그마한 실험용 발포기는 열교환기 안 쓰고 여기 자켓으로 만들어서 로밍업을 충분히 해가지고 발포를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테스트 상하고 양산 상하고 뭐가 다른지 혹시 아세요? 테스트 상하고. 이 액의 상태가 달라져요. 테스트 상하고 양산 상황은. 왜냐면 요게 테스트 상황은 여기 계량하잖아요. 이 정량이 나오는지 검량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잖아요. 테스트 할 때는. 그래서 여기 워킹 테크에 액 넣고 저압순환 고압순환 막 하는 상태에서 1시간 가고 2시간 가고 그래서 점심 먹고 와서 오후에 쏘고 뭐 이러잖아요. 그 상태랑 양산할 때 액 넣어가지고 아침에 9시에 발포기 켜고 쏘는 상태랑 액 상태가 같지 않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어, 조금 어려운 이론들이 적용이 됩니다. 복잡해요. 그냥 한 10분, 20분 설명해 가지고는 여러분을 제가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예요. 원료 성분의 균일성. 처방이 똑같은데 원료 성분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분의 균일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샘플링을 해도 똑같아야 돼요. 대표성, 밀도, 비중, 성분 다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온도의 균일성, 당연히 아까 온도 설명했죠. 내부하고 기벽, 그, 여기, 벽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호수를 따라서 되돌아오잖아요. 이 온도랑 여기 원래 들어있던 온도랑 같을까요? 안 같아요.
네. 이게 고속으로 흐를 때 마찰이 있고요.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이 호수가 짧다 해도 이 호수에 의해서 히트 로스, 열 손실이 발생해요. 꽤 많이 발생해요. 예, 그런 부분, 온도의 균일성 확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반응성인데 촉매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온도가 바뀌어버리면 반응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압력의 균일성인데 여기 원료 성분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압력도 균일하지 않아져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데 고압효스가 예열되거나 또는 유동경계층 아시죠? 유동경계층 제가 여기 올려놨는데 보시면 될 거예요. 유동경계층 온도 그 다음에 이 계면에서의 유속이 달라지는 거. 이런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그 작용점이 있어요. 리서큘레이션이 괜히 다루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리서큘레이션 시스템이 발포기에 달려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역할과 의미 이 1, 2, 3, 4, 5에 해당하는 이 수많은 목적과 특징들을 활용을 못하면 생산할 때 이게 비싸잖아요. 딱 보면 비싸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비싸게 만들어져 있는데 없는 것처럼 쓰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발포기를 공부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